대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그냥 완전 너무너무 기회가 많은 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올해 시험 본 학생이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저희 그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 국어 한 48점 뭐 이렇게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90점 넘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주요 과목 교과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안녕하세요, 분당학생입니다. 저는 분당과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온 강사이자 원장입니다. 이번에 스카이버스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스카이로 직행하는 그런 지름길을 이제 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기회 그리고 또 성장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초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피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병법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병법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쟁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오랫동안 그 대한민국 입시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필승 전략 전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쓰게 되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에 해당하는 대상은 입시가 될 거고요. 입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건 우리 아이에 대한 것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요. 대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그냥 완전 너무너무 기회가 많은 학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너무 기회가 많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좀 많이, 물론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1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기는 사실은 이제 중등하고 고등은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되는 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기가 늦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또 시기가 어느 정도 입시에 가까워진 학년들과 또 아닌 학년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을 잡는다 그러면 정말로 교과 과정인데, 그 교과 과정 중에서 여력이 되신다면은 국영수 과사, 그 다음에 여력이 조금 되시지 않는다면 국영수만이라도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교과 과정, 뭐 교과서 이런 말은 사실 정말 딱 그 교과서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을 담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교과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교과서의 내용만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게 뭐 참고서가 됐든 자습서가 됐든 상관없고요. 그 3년치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3 정도 됐는데 그 3년치를 다 잡는다 이러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검정고시 책 같은 거 있어요. 그 중등 3년치 검정고시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그 과목별로 이론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잡아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그거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렵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주요 과목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거기서 내가 중학교에서 놓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좀 취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올해 시험 본 학생이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저희 그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 국어 한 48점 뭐 이렇게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90점 넘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도 6월 달 성적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았다가 대수능을 봤을 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 고등 중에 늦은 학년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소학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지도해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적인 부분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도 어휘에 문제가 있어서 빠르게 성적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휘 전체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물론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학습 용어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용어에 한자어나 한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학문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쓰이는 언어들을, 어휘들을 이해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사자소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독해하면서 문장과 글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급수 한자나 이런 거에서도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외워놓고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자소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짧은 한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도 쓰이는 언어들이나 한자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해석만 조금 어느 정도 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되실 거다, 부담 없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자소학을 이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앞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 공부라고 해서 여기서 절대로 교과서로만 딱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과서라는 거는 해당 학년의 그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는 좀 설명이 불친절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서를 보던지 아니면 문제집을 풀어보던지 이런 거 다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만 좀 하시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다 보면은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맞추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꾸 까먹고 자꾸 그 문제에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교과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만 활용을 하시라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과서를 잘 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과목 교과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독서는 오해를 좀 받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반대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도 어제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책을 반드시 읽고 있는데, 그 독서에서 오는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선물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런 독서를 어렸을 때 학과 과목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가지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기억으로 남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즐겁게 읽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읽는 거, 읽고 싶어서 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교육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 없다,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교육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도 좋겠으나, 그 사교육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자꾸 휘둘려 다니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다라는 거는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보려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점수가 한 80점 정도 나온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근데 그 80점이라는 점수에 주목을 하고 등급이 뭐 한 3등급 나온다고 하면은 그 3등급 80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80점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게 되는 80점이 있을 것이고, 비문학에서만 딱 틀리는 80점이 있을 거고, 기본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골고루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문학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아이들의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그냥 점수만 올리기 위해서 어디서 누가 좋다더라 이런 말들로 뭐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원하시는 만큼의 기대와 효과를 얻으실 수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력이 좋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친구들 특징이, 그 말들을 다 이해하는 거는 물론 그 다음 과정에 있는
있는 부분들까지 그냥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막 한다든지 막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의대를 갔다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국어만이 아니라 좀 다 잘했던 학생인데, 최상위권 학생들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덜하고 이런 학생인데, 그래도 이 학생이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거나 자거나 이런 일들 없고, 지각과 결석을 하는 경우도 없고, 또 이 친구는 저희 학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와가지고 있고, 좀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과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만 수업 태도가 워낙에 좋고 머리가 좋고 하니까 한 번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잊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뭘 알려주면은 그 다음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제로 수능에서는 수능 국어는 다 맞았거든요. 이제 의대를 진학한 학생, 이 학생이 조금 재능이 뛰어났던 학생으로 보이고요. 또 성실했던 아이들 너무 많죠. 성실한 아이들 너무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간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이과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다른 과목들 중에서도 유난히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에서도 다들 비문학이 어렵다 하는데 문학을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좀 아이를 좀 즐겁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셔서 방학 때 하와이를 가기로 2주 동안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좀 끌려간다. 그냥 재미있게 갔다 와라 했더니, 나는 지금 거기 가서 너무 불안해서 안 되니까 숙제를 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가지고 숙제가 되겠니? 했는데,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설마 이걸 보겠나 싶어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학 자료를 정말 많이 줬거든요. 이만큼을 줬는데 그거를 2주 동안 다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성실하구나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점수가 똑같다고 드러나는 현상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원인이 다 똑같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쪼개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 요인에서 문제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외적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 진도가 빠르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교재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어렵지는 않는지, 해당 학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업 어떤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우리 아이에게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원인에서 문제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나 어머님이나 이제 그 부모님도 모르실 수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부 자체가 집중하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환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후자 쪽에 있는 약간 이 아이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때는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수학을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를 알려주고 이런 게 물론 좋지만은, 아이가 좀 이제 내적 동기라든지 이게 많이 낮아져 있을 때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즐겁게 할 수 있게 풀어도 주시고, 또 풀어주면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대답만 유도도 해주고,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아이들은 앞으로 500번도 더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이렇게 셋인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내시는데, 제가 가만히 뵈면은 첫째 부모님과 셋째 부모님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이 바뀔 거라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셋째 정도 되시면은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생기시거든요. 근데 아마 첫 아이시고 아니면은 아이가 혼자고 이러시면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러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만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를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이를 잘 지켜보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교육적으로 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서서히 입시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쉬워요. 해보시면 내가 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는 나에게서 나왔지만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인격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잘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교육 정보, 제가 드리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좋은 학원, 모든 어떤 사교육이 다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부모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